일주일 중에 마지막 7일째 279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지속한다. 판매 후에 고객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도 나는 연락을 지속하려고 노력한다. 세일즈맨들 중에는 수당을 챙기고 나면 고객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객이라면 더 쉽게 잊는 것 같다. 하지만 당신도 짐작하겠지만 나는 이와는 크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나에게 차를 산 고객들은 우선 감사 편지 받게 되고 서비스 문제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내게서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라도 내게서 주기적으로 소식을 듣는다. 나는 세일즈를 하고 난 뒤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고객들의 파일을 점검하면서 최근에 어떤 고객들이 내게서 차를 샀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건다. 이를 두고 긁어 부스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을 장래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이자 연금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거래가 끝나면 고객을 차를 사서 매장을 나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내 고객들은 다르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 고객의 편에 선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 거래가 끝나면 이들 역시 안도하지만 다른 거래 후에 느끼는 안도감과 이는 다르다. 그들은 처음부터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결국에는 기대하지 않던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에 안도하는 것이다. 세일즈맨의 강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 어떠냐고 묻는다. 나는 흔히 낮 시간에 전화를 걸기 때문에 대부분 부인들이 전화를 받는다. 부인들은 흔히 괜찮다고 말한다. 나는 혹시 고장 난 곳은 없느냐고 물으면서 보증 수리를 받을 때 필요한 점검사항을 상기시켜준다. 그러고는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대리점에 와서 나를 찾을 것을 남편에게 꼭 전해달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그 부인에게도 혹시 주변에 차를 살 예정인 사람이 없느냐고 묻는다. 친구나 친척을 소개해줄 경우 $25 주겠다는 이야기도 곁들인다. $25를 주겠다고 곁들인다. $25 31,500원 260원 만약 그녀가 언젠가 시동생이 차를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는 소리를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언젠가 시동생이 차를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는 소리를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시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나중에 전화를 걸 거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25달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 뒤 인사하고 끊는다. 이제 그 부인은 남편이 귀가하면 내가 전화를 걸어 식구들의 안부를 묻고 차가 괜찮은지 물어봤다고 전할 것이다. 남편이 귀가하면 괜찮은지 물었다고 전할 것이다. 그가 내게서 차를 처음 산 사람이라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어떤 세일즈맨도 특히나 자동차 세일즈맨은 지금껏 판매 후에 자기에게 전화를 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전화를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그녀의 시동생에게도 차를 팔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호의와 좋은 거래의 사슬은 확장되어 간다. 그녀는 고객 알선 수수료 $25를 벌게 될 것이고 그녀의 시동생은 만족스러운 고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3, 5년을 주기로 구매를 하게 될 확실한 고객 2명을 확보한 셈이다. 배운 것을 잊지 마라. 지금껏 말한 내 방식들이 그토록 확실한 효과를 갖고 있다면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남들보다 영리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방법들의 효용성을 보다 잘 깨달았고 이를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잘 만들었던 것 같다. 아마도 이는 내가 늦은 나이에 세일즈 업계에 뛰어들어 다른 세일즈맨들이 흔히 듣는 조언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나만의 방식을 개발해야 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세일즈맨들처럼 매장을 할 일 없이 서성이면서 고객을 묻지나 걸칫거리, 괴짜라고 부르며 기다리는 걸 흉내내지 않는다. 나는 다른 세일즈맨들처럼 매장을 할 일 없이 서성이면서 묻지나 고객을 부르며 기다리는 걸 흉내내지 않았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갈망은 남들보다 더 컸던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에게는 마침내 주문을 얻게 되는 순간 머릿속 장막 같은 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장막은 세일즈맨의 올바른 생각을 가린다. 세일즈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순간 자신들이 해야 할 사후 조치들과 다음 세일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를 받기 위한 고객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나는 매일 5대 이상의 차를 팔고 있으며 기네스북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이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받는 돈의 꽤 많은 부분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내 방식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으로 받는 돈의 꽤 많은 부분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가치 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나는 그러한 투자로 인해 더욱 많은 자동차를 팔 수 있었다. 이 일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또한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손익을 따져보면 나는 어떤 자동차 세일즈맨보다 많이 벌고 있다. 기네스북에 그런 비교가 없지만 나는 분명 최고임을 자신한다. 나의 조언은 이 일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수입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믿고 따르기 바란다. 세일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1400대 차를 팔고 1년에 1400대 차를 팔고 2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게 대단찮은 거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20만 달러 지금 현재 같으면 2억 5,200만원 2억 5,200만원 2억 5,200만원 1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활용하는 방법. 가능한 당신을 도울 일손을 활용하고 당신을 도울 일손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판매와 이익을 확대를 도모하라. 나는 지금껏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고 나에게서 차 사게 만드는 모든 세일즈 비즈니스 구축 활동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이를 모두 이해하고 습득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활동을 빠짐없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세 끼 챙겨 먹고 집에 들려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시간을 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번 나의 지난 기록들을 살펴보자. 본격적으로 자동차 세일즈를 시작했던 첫 해에 나는 267대를 팔았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세일즈맨이 1년에 267대를 팔면 꽤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정도 실적이라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 그러면 1400대 2억 나누기 1400은 대당 18만원 2억 5,200원 2억 5,200 대당 18만원. 세일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1400대의 차를 팔고 20만 달러는 2억 5,200만원 수입을 올리는 게 대단찮은 거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18만원씩, 대당 18만원씩 1400대 18만원 곱하기 1400은 2억 5,200만원 1년에. 여기서 세금 곱하기 한 42% 곱하기 42%를 떼면 순수한 여기서 이제 경비 같은 거 다 또 나가고 1억 580만 4천 84만원 1억 5천 세금 떼고도 이 정도면 대단하네. 자, 나는 지금껏 고객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지금껏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고 나에게서 차를 사게 만드는 모든 나에게서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고 나에게서 차를 사게 만드는 모든 세일즈 비즈니스를 구축 활동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이를 모두 이해하고 습득했으리라. 이를 모두 이해하고 습득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모든 활동을 빠짐없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세 끼 챙겨 먹고 집에 들려 옷을 갈아입고 입을 수 있는 시간을 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모든 활동을 빠짐없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3끼 챙겨 먹고 집에들러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시간을 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번 나의 지난 기록들을 살펴보자. 본격적으로 자동차 세일즈를 시작했던 차대에 267대를 팔았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세일즈맨이 1년에 267대를 팔면 꽤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1년에 267대를 그런데 지금이나 그 정도 실적이라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건 사실이지만 1년에 여기는 1400대 아까 여기는 첫 해에 267대 자, 세일즈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거나 세일즈 천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듬해 내 실적은 307대로 이듬해는 307대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343대로 늘어났다. 다음에 이르자 어떤 세일즈 방식이 내게 효과적인지 깨닫기 시작했고 어떤 세일즈 방식이 내게 효과적인 깨닫기 시작했고 그런 방식에 더 집중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내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내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최대한 활용. 이 무렵부터 스스로 만든 DM을 보내기 시작했고 키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고객은 무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 자신의 경험과 세심한 자기 분석을 토대로 내 나름의 방식을 수립하고 자신의 경험과 세심한 자기 분석과 토대로 내 나름의 방식을 수립하고 세일즈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던 첫 해의 실적은 어땠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직관과 느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고 세일즈를 펼치기 시작한 첫 해의 결과는 어땠을까? 그해 나는 무려 614대 자동차를 팔았다. 더 많은 수용차와 트럭을 팔아서 더 많은 돈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614대 이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내 머리로는 혹사당했다. 내 머리는 혹사당했고 서류 작업과 전화통화 때문에 항상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어야 했다. 그로부터 3년 후 나의 세금 업무를 봐주던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스스로 너무 혹사하고 있는 것 같군요. 버는 돈 절반은 정부에 갖다 바치고 있고요. 버는 돈의 절반은 정부에 갖다 바치고 있고요. 왜 당신을 도와줄 일손을 고용하지 않죠? 왜 당신을 도와줄 일손을 고용하지 않죠? 고용하는 사람이 주는 돈의 절반은 공제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고용하는 사람의 돈의 절반은 공제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일상적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다면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업무, 계약 체결, 더욱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당신은
도와줄 일손을 고용하지 않죠? 고용하는 사람의 주는 돈의 절반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일상적인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가장 좋아하는 업무 계약 체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겠지요. 고용자, 고용인, 돈의 절반, 월급의 절반은 공제받을 수 자, 이제 그가 한 말을 곰곰이 따져보자. 나는 이 회계사 덕분에 내 생활을 찾을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세일즈를 따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조사원을 고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 회계사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는 혼자 일하면서 연 2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세일즈맨은 보조사원을 둘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별도의 일손을 고용한 덕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본 투자와 비슷해서 투자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나는 기계를 사는 대신 타인의 시간을 샀으며 이를 통해 나 자신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계약 체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세일즈 전체 프로세스를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고객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며 비서, 사무직원, 정비공 등 당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 할 수 있는 세일즈 전체 프로세스를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고객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이용하고 우선 우편, 비서, 사무실, 정비공 등이 당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여러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더 많은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더 많은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나는 메일링 리스트 고객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편 발송 업무에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된 시기에 보조사원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고등학교 학생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여 우편물 준비와 발송 업무를 시켰다. 어쩌면 당신의 메일링 리스트에 올라있는 고객은 몇 명 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당 평균 수입이 1.5달러 내지 2달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우편 발송 고객이 100여 명에 달하면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내가 진지하게 산출해본 수치이다. 만약 당신이 시간당 5달러밖에 벌지 못하는 경우에 물론 당신이
이보다 많이 벌고 있으리라 믿는다. 얘도 시간당 1.5달러를 주고 누군가를 고용하여 판매 업무 이외에 잡단 잡무 처리를 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렇게 주고서라도 시간당 3.5달러를 버는 셈이고 추가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본 수치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판매 이외의 업무를 좋아하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반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판매 이외의 업무를 좋아한다면 세일즈 말고 다른 일을 찾는 것이 더욱 행복할 것이다. 회계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몇 주 전에 만났던 어떤 젊은이를 고용했다. 마침내 친구가 세일즈를 배우라고 어떤 젊은이를 내게 보낸 것이다. 나는 그를 고용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맡겼다. 당시에는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았는데 내가 다른 고객과 계약의 체결 업무를 하느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기다리는 지친 고객들이 떠나버리거나 전시장에 있던 어떤 다른 세일즈에게로 가버리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계약 업무 중에 나는 나를 찾는 고객이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방해를 받아 최종 계약 단계에 있던 손님들을 잃을 수도 있었다. 때문에 그 이후로 나는 계약 상담 중에는 아주 급박한 전화가 아니면 전화를 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시켜 업무 전화에도 응대하도록 하고 있다. 아무튼 나는 그를 고용하여 고객을 맞이하고 내가 다른 고객 상담 중임을 설명하는 것 등 죄에 대한 고객을 돕는 훈련을 시켰다. 그는 고객과 면담하고 고객을 탐색하며 자동차를 구경시키면서 고객들의 질문에 답해준다. 또한 그는 고객의 기존 차량을 검사하고 고객에게 새 차를 시험승차 시켜준다. 그리고 난 뒤 계약 체결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수집한 정보들을 알려준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잠재고객의 취미, 여행, 가족들의 니즈, 다른 대리점에 들려봤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단서를 보고한다. 보조사원을 채용하는 데에는 돈이 들지만 내 수입의 그 비용을 초과해서 늘어났다. 내 직원들도 돈을 벌었지만 나의 수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나는 직원을 고용한 효과를 톡톡히 받고 이 방법이 옳았음이 확인했다. 성과가 전년 대비 2배 정도를 늘었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 나를 도와줄 직원이 고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상태로 1년도 더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 실적을 답보 상태로 머물게 할 수도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기록을 경신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모두 깨고 나자 내 자신은 기록들을 갈아치우기 시작했다. 나의 가장 큰 경쟁자. 내가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가? 나는 조지라도와 경쟁하고 있다. 나는 오늘 내 실적을 내일 깨뜨리고자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이미 모두 깨뜨렸기 더 이상 경쟁할 사람이 없다. 언젠가는 일로이너의 주에 있는 캐딜락 판매왕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캐딜락이 15레보다 비싸기는 해도 그 실적을 가만히 보니 판매 수수료 측면에서 내가 3배 이상 많았고 총 판매액 면에서도 내가 200 정도 많은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수당 면에서 내가 그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조지라드 말고는 내가 누구와 경쟁할 것인가? 아무도 없다.
나는 조지라드와 경쟁하고 있다. 내가 나의 과거 실적과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사람을 고용해서 나의 실적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 내 자신을 혹사시키다가 결국 판매량이나 수입 모두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세일즈의 나의 즐거움이며 돈은 내가 받는 보상이다. 내가 받는 보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고용하면 당신은 남는 시간에 가장 생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진정한 세일즈 전문가라면 당신은 가장 큰 기술과 가장 큰 즐거움 계약 체결에서 작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객과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야말로 세일즈의 꽃이요. 승리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나는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계약 체결 업무에 집중하고 관리 업무와 강연 업무, 세일즈 강연 비디오 프로그램에 관계된 일은 모두 다른 직원들이 해주고 있다. 이들은 웬만한 세일즈맨들이 보기에도 꽤 많다고 여길 만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충분한 돈을 지불함으로써 나는 혼자 활동할 때보다 더욱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실 세일즈맨은 누구도 홀로 활동할 수 없다. 우선 우리는 물건을 직접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배달도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대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경제 시스템 속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대한 경제 시스템에서 각자 일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내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하나 있으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타인의 노력을 이용해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의 아들 조도 나의 일을 돕고 있는데 그는 전체 세일즈 프로세스의 전반부를 책임지고 있다. 다시 말해 고객을 맞이하고 이들이 차례를 기다리게끔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어낸다. 그런 단순한 응접사원이 아니라 우리의 첩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조는 손님들에게서 차를 보여주고 차의 특징을 설명해주며 시험 승차를 하게 해주고 고객의 기존 차량을 점검하는 일을 한다. 또한 기존 차량을 점검하는 일, 시험 승차, 손님들에게 차를 보여주고 차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또한 내가 앞서 말한 고객에 대한 단서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가 하는 일은 대부분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고객이 두려워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판매에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내는 일이다. 조는 고객을 내 사무실로 들여보내고 난 뒤 바로 내게 전화를 한다. 나는 마치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전화를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가 고객에 대한 보고를 하는 전화이다. 그는 고객이 가지고 온 기존 차량의 주행거리, 타이어 상태, 그는 물론 범퍼에 디즈니랜드
스티커가 붙어 있다거나 차 안에 사냥총 타는 박스가 있다는 등 내가 고객을 안심시키고 두려움 없이 구매로 유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고객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이미 수차례 얘기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고객의 입장에서 그 심경을 추측해보자. 아마도 고객은 평범한 근로자로서 $5,000쯤 되는 자동차를 찾고 있을 것이다. $5,000. 5,000. 600만원, 630만원. 쯤 되는 자동차라고. 이만한 돈이라면 그 넉 달치 봉급 정도 된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603 나누기 4. 나누기 4는 150만원. 150만원. 넉 달치 월급. 150만원. 봉급 정도. 봉급은 150만원 정도.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고객의 두려움을 없애고 그것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매장을 찾는 고객은 누구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찾아온 거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우편물을 받고 키맨에게 아무리 설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를 강제로 끌고 온 것은 아니며 스스로 차가 필요해서 찾아온 것이다. 우리 업무는 그의 의사결정을 가능한 고통 없는 방법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조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려주면 줄수록 나는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 고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말은 고객이 출퇴근하고 가족과 여행 다니고 여가 활동을 즐기는 데 필요한 가장 최적의 자동차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주는 일을 잘 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고객의 월 할부금이나 할부 계열수를 가지고 고객에게 장난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나는 고객이 차를 사면서 대금 납부 등 모든 면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할부금을 납부하면서 고객이 내내 힘들어한다면 고객은 나에게서 차 산 것을 나쁜 경험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아무튼 그렇든 말든 나의 수당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겠지만 말이다. 도와줄 일손이 있으면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보다 잘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적당한 가격이 적당한 차를 찾아주는 일을 보다 잘할 수 있다. 내 아들 조는 고객이 보증금을 맡기는 수표를 은행에 줘야 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일단 고객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주문서에 사인을 받고 되도록 고객에게 차를 내준다. 또 다른 사원, 이익은 AS 등 계약 이후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대출, 보험, 등록 안내, 감사 편지 발송, 기타 모든 서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필요 정보를 파일에 정리하고 관리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할까? 계약 체결 업무를 한다. 나는 고객의 마음을 어쩌면 혹은 아직은 등의 상태에 내 계약을 하기로 하죠. 상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상태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 내 연극의 핵심은 진실. 앞서 나는 세일즈란 연극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세일즈맨은 고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배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배우나 코미디언은 무대 위에서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 나는 고객의 친구요, 좋은 자이며 설득자 역할을 한다. 캐롤 오코너가 아키 벙커, 미국 TV 연속극의 완고하고 독선적인 남자 주인공 이름을 연기한다고 해서 그가 진짜 아키는 벙커는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캐롤 오코너가 아키 벙커라고 믿는다. 그는 훌륭한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동차를 팔면서 스릴을 즐기고 더 많은 돈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각본을 준비하고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을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 도와줄 수 일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그런 일을 모두 혼자 했고 또 매우 잘해냈다. 다른 사람이 고용하기 전에도 나는 몇몇 세일즈 부분에 상을 수상할 정도였다. 하지만 나를 보좌해주는 직원들이 있는 지금은 더욱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세일즈의 실적을 더 증가시키고 싶다면 사람을 고용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길은 없다. 물론 찾고자 한다면 아주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늘 나에게 왜 당신은 스스로 대리점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나는 세일즈맨이기 때문이다. 나는 세일즈맨이 되기 전까지 35년간 실로 많은 일을 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잘하지 못했다. 결국 세일즈라는 일을 하고 나서야 내가 진정 좋아하고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나는 지금도 세일즈를 하면서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돈도 많이 벌었다. 나는 대리점을 직접 차릴 수도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고 어쩌면 대리점을 잘 운영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러기 원치 않는다. 세일즈하는 시간을 참으로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아주 잘 보좌해주는 2명의 직원들과 함께 여태껏 잘해오기 때문이다. 내게는 그 밖의 아무런 직원도 자본도 담보도 경영상의 의사결정도 필요치 않다. 내가 일하는 대리점 사장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그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그는 상당히 많은 돈을 사업에 투자했으며 나보다 많은 경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웬만한 대리점 사장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스릴. 대리점 사장이 되면 가장 안 좋은 점은 세일즈를 할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돈은 어쩌면 더 많이 벌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리점을 운영하려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스릴인 세일즈를 포기해야만 한다. 나는 거의 매일 5건 이상의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면서 짜릿한 흥분을 맛본다. 대리점 사장이 되면 이런 감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흥분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고 싶을 생각이 없다. 대리점 사장이 되어야만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세일즈 길을 고집하는 것은 단지 짜릿한 흥분만이 아니다. 재미와 흥분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면에서 세일즈 기쁨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최근 내가 시작한 다른 일은 내가 세일즈와 같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건 세일즈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다른
강연을 하고 세일즈 교육 비디오를 만드는 일인데, 이는 나의 생생한 세일즈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어떤 비디오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세일즈와 새로 시작한 이 사업이 서로 상승 보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강단에 서서 다른 세일즈맨에게 강의를 하면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몇 가지를 얻는다.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느끼는 희열을 강연을 하고 난 뒤에도 느낀다. 또한 나는 강단에 서는 다른 세일즈맨들을 동질감을 느낀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세일즈맨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강연이 끝나면 내게 와서 내 강연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지금껏 그 다른 누구도 나처럼 세일즈 현장에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세일즈와 실체와 접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비디오를 만들면서도 시청자들이 지금껏 세일즈에 관해 접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흥분을 느낀다. 나는 세일즈맨이란 나의 직업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를 잘해내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내가 다른 세일즈맨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나는 세일즈와 다른 세일즈맨들을 돕는 일을 대리점 운영하는 일보다 좋아한다. 지난 수년간 나는 세일즈를 결국 포기하거나 그저 그런 수입에 만족하고 있는 세일즈맨들을 수없이 보았다. 나는 이들이 적절한 지도와 훈련을 받았다면 지금쯤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고객과 홀로 대면하여 결정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당신은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키맨일 수도 있고 파트타임, 풀타임 직원일 수도 있다. 파트타임, 풀타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누구라도 원한다면, 진정으로 원한다면 나 같은 세일즈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세일즈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했으며 조금씩 투자를 늘려 성장 확대를 했다.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판매가 확대되는 것에 맞춰 자금 투입과 보조 일선을 조금씩 늘려왔다. 이것이 내가 하는 방식이며 당신도 이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을 고용했다가 내가 빈둥거린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파트타이머가 쓰다가 점진적으로 고용시간을 늘려 마침내 2명의 풀타임 직원을 거느리게 된 것이니까 말이다. 지금 일하는 시간은 과거와 똑같지만 예전보다 훨씬 일을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는 계약 체결 프로세스에 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과 의사는 수술기구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닦고 소독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그 일을 시키고, 의사는 수술에 더욱 집중한다. 다른 사람을 시켜 환자를 준비시키고 검사를 하고 병력을 살피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객의 두려움을 도려내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세일즈에 대한 반감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그 일을 시키고 의사는 수술에 더욱 집중한다. 외과 의사는 수술기구를 직접 자신의 손을 닦고 소독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그 일을 시키고 의사는 수술에 더욱 집중한다. 다른 사람을 시켜 환자를 준비시키고 검사를 하고 병력을 살피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객의 두려움을 도려내고 그 마음으로 들어가 세일즈에 대한 반감을 제거할 수 있다. 제4부 당신에게도 최고 하루는 있다. 세일즈란 주고받는 것이다. 마지막이란 없다. 세일즈란 주고받는 것이다. 시간과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면 보다 성공할 수 있다. 언제나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껏 내 자신과 우리들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많은 생각을 떠올렸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중 하나는 고객을 찾아오게 만들고 그들에게 판매하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경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리스크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수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는 어떤 비즈니스건 마찬가지다. 사실 어떤 비즈니스이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연속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같은 세일즈맨의 입장에서는 돈과 더불어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다. 키맨 제도의 가치는 쉽게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 키맨 제도는 판매가 확정되고 난 이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키맨은 더 많이 얻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DM의 경우에 이것이 고객에게 익혀지기만 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DM을 공짜로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키맨 제도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키맨 제도는 판매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키맨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자, 나는 키맨 제도와 DM 발송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제도가 조지라되고만 가치 있을 뿐이며 자신은 이와 같은 것을 시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돈을 투자하기 이전에 이것들이 내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나는 이런 제도들을 일단은 조그맣게 시작해보고 점차 크게 발전시켰다. 조그맣게 시작해보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각자 자신의 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보고 최고의 기회가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보고 최고의 기회가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서비스 부서의 어떤 직원 부인이 수술하게 입원한 적이 있었다. 그 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충분히 잘 이행했을 뿐 아니라 내 고객차에 에이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많이 도와줬다. 직원이었다. 나는 선물을 보내고 싶었다. 사람들은 흔히 문병을 가면서 꽃이나 과일을 선물하지만 그런 선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만다. 나는 내가 보낸 선물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나를 생각할 기회도 많아질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꽃 대신 화분을 선물했다. 화분은 병실에서 집으로 옮겨져 오랫동안 간직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 보낸 사람을 기억하게 된다. 현재 나는 단골화원과 약정을 맺고 필요할 때마다 선물을 배달시키고 있다. 나는 흔히 집안 가구와 잘 어울리는
테라륨을 보내곤 한다. 그런 선물은 버려지지 않는다. 그런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때문에 그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 테라륨. 가치상, 가격에 비해 어떤 것이 당신에게 더욱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도 하나의 게임이라고. 하나의 게임. 가격에 비해 어떤 것이 당신에게 더욱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도 하나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반드시 싸다고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당신의 비즈니스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자기 친구나 친척에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생각해보라.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비용효율이라 부를 것이다. 비용효율. 이는 무조건 싼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돈의 액수가 크든 적든 당신이 투입하는 돈이 얼마나 가치가 가지는가를 의미한다. 비용효율이라고 한다. 비용효율. 나는 꽃 대신 화분을 선물한다. 선물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나를 생각할 기회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는 꽃 대신 화분을 병실에 집에서 옮기는 간직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를 보면 보낸 사람 기억하기에 현재 나는 단골 하원과 약정을 맺고 필요할 때마다 선물을 배달시키고 한다. 테라륨. 어울리는 집안 가구와 잘 어울리는 테라륨을 보낸다. 현명한 투자는 보다 큰 가치를 지닌다. 고객에게 선물 등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세일즈 비용을 많이 쓸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 고객에게 선물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세일즈 비용을 많이 쓸 만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고객 중 한 명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이 1호 카드를 보낸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세일즈맨이 그렇게 하겠는가? 아무튼 그 고객은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병원 안 오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다. 당신은 당신에게 카드, 화분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를 한 장 보냈을 뿐이다. 카드. 당신은 그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15리 자동차를 파는 조지들한테 1호 카드를 받았다네. 아니면 당신이 옷을 파는 세일즈맨인데 양복점을 운영하는 친구가 아파서 선물을 보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고객이 당신에게 해서 양복을 3벌 샀고 당장 내일 여행을 떠나기 위해 긴급한 수선을 필요로 한다고 치자. 이랬든 당장 수선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양복점을 운영하는 그 친구는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대해 좋게 얘기하고 당신을 돕도록 만들 수 있다. 돈 못지않게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시간. 돈 못지않게 사용해야 하는 시간. 시간 역시 지혜롭게 판단하여 사용해야 한다. 당신이 현재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더라도 시간을 사용하는 습관을 지금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곰곰이 연구하며 반드시 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생각해야 한다. 이에 어울리는 사례가 있다. 어떤 젊은이가 생명보험회사에서 세일즈 교육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 시간에 강사는 효율적으로 세일즈하는 방법 한 가지는 기업체 간부들의 명부를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젊은이는 시키는 대로 기업체 간부들의 명부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 앉아 명단이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일이 멈췄다. 가만 생각해보니 교육을 같이 받은 20명의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은 명부를 펴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떤 젊은이가 생명보험회사에서 세일즈 교육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 시간에 강사는 효율적인 세일즈를 하는 방법 한 가지는 기업체 간부들의 명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젊은이는 시키는 대로 기업체 간부들의 명부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 앉아 명단의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멈추었다. 가만 생각해보면 교육을 같이 받은 20명의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은 명부를 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 방법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잠재고객에게 똑같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셈이 된다. 사람들이 귀찮아하지 않을까? 그는 자문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확실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A부터 알파벳 순서로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명단 안에 A가 아니라 N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첫 페이지부터 전화통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 결과 다른 세일즈맨으로부터 아직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었고 많은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다른 세일즈맨으로부터 아직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었고 많은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그는 결국 많은 보험을 판매했다. 그는 현재 매우 성공한 보험 세일즈맨이 되었다. 그는 오늘날 나의 성공은 항상 보다 나은 방법을 생각해 보려는 노력 덕분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있다. 그는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항상 다르고 새로운 접근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런 노력 덕분에 다른 세일즈맨들보다 그런 방법을 더 자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식으로 일하는 걸 두려워 말라. 다른 식으로. 지금껏 설명한 나의 DM 프로그램, 선물, 그 밖의 모든 세일즈 방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세일즈에는 다른 사람의 방식과 다른 수많은 방법들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세일즈에 처음 시작할 때 소위 세일즈 공식이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나만의 방법을 개발해 나갔다. 물론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세일즈 방식을 찾고자 노력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뤄낸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사용한 방법들을 모두 내가 발명했다는 그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도 있다. 당신은 지금 리스트를 갖고 알파벳 순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고 앞서 말한 생명보험 세일즈맨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중간에서부터 혹은 맨 뒤에서부터 일을 해보면 어떨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은, 입증되지도 않은 그런 방법을 시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의 얘기를 중간부터 혹은 맨 뒤에서부터 일을 해보면 어떨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해보지도 않은, 입증되지 않은 그런 방법을 시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라고 말하는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다.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과거에 해본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멍청한 태도. 과거에 해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멍청한 태도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발명품도 없고 훌륭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해보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예전에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방법을 효과가 없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경쟁을 원치 않은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세일즈라는 직업의 본질은 바로 경쟁이다. 세일즈라는 직업의 본질은 바로 경쟁이다. 경쟁이다. 세일즈를 하는 사람은 항상 같은 물건 혹은 다른 물건을 팔고 있는 다른 세일즈맨들과 경쟁을 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세일즈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직종이라도 마찬가지다. 보트도 사고 싶고 자동차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자동차를 사야 할지 아니면 보트부터 사고 6개월 후에 자동차를 살지 망설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15대 자동차를 팔고 있는 다른 세일즈맨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다른 모든 자동차를 팔고 있는 세일즈맨들, 나가 보트와 휴가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들도 나의 경쟁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접근하고 판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가장 도전적이다. 도전적이 과제다. 좋은 아이디어를 항상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데 드는 비용도 역시 값어치가 있다. 우리는 흔히 이를 R&D, 연구개발이라고 부른다. 당신도 R&D를 해야 한다. 당신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존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방법은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품은 당신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앞에 나는 안정적인 편견에서 매우 민감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를 이탈리아의 잡종이니 이탈리아의 촌뜨기라고 부르는 사람과는 싸움을 하기 일쑤였다. 실제로 이런 일로 상대와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이성을 잃고 세일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마침내 어느 날 나는 그게 누구든 차를 원하는 사람에게 차를 파는 것이 나의 임무다 라고 다짐했다. 내가
시칠리아인이라는 이유를 때문에 세일즈 기회를 놓치고 내 치아가 부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간단한 작업에 착수했다. 명함가게에서 이야기에 대하여 명함가게에 이야기해서 내 명함을 약간 손질했다. 나의 법적인 이름인 끝이 자를 빼고 그냥 나의 법적인 이름인 지라디에서 끝의 I자를 빼고 그냥 지라드라고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법적인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다. 존 애인이나 팀 마틴 그리고 수많은 다른 연예인들처럼 예명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 뿐이다. 앞에서 말했던 캐딜락 세일즈맨도 자기 이름이 너무 길고 쓰기가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일즈를 할 때는 일부를 잘라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를 생각해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난 후 이후로 내 인생은 바뀌었다. 사생활에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이로 인해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 법적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게 험한 우편을 보낸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는 세일즈라면서 고객들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비싼 옷을 입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이유일 뿐이다. 내가 이름에 약간의 손질을 한 것은 차를 사려는 고객들이 나를 믿고 계셔서 사는 자동차를 신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고객들이 나를 믿고 차를 사길 바랄 뿐이다. 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한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고객들이 나와 편안히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내게서 차를 살 수 있도록 애우기 편한 이름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그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이며 이를 알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세일즈 분야에서 조지라드를 믿게 만드는데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할 뿐이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름을 바꾸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보다 효과적으로 세일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새롭게 검토해보라는 것이다. 그게 심지어 이름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내가 이름 바꾼 것은 분명 효과가 있었다. 당신이 만들어낸 방법이든 나는 다른 업계에서 빌려오는 아이디어든 당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주변을 돌려보고 아이디어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돈은 분명 가치가 있다. 하지만 시간과 돈에 관련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인내심이 바로 그것이다. 인내심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시간과 돈은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인내심은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두둑한 금전적 보상을 얻기 어렵다. 나는 키맨 제도를 시행할 때 이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당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키맨을 자꾸 훈련시키는 일을 꾸준히 했다. 나는 차를 팔고 난 후에도 고객들을 계속 돌봤다. $25 보상제도, $25 보상제도, 키맨 제도. 나는 키맨 제도와 $25 보상제도, 키맨을 자꾸 훈련시키는 꾸준히 했다. 그러나 안내문을 보내고 이와 관련된 전화도 수차례 했다.
전화도 수차례 했다. 누구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차를 팔고 난 후에도 고객들을 계속 돌봤다. 그는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도 수차례 했다. 하지만 인내심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인내심은 성공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이지만 이제 인내심을 갖고 매장 문 옆 하루 종일 서 있어 봐야 실적을 늘리기란 쉽지 않다.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신만의 비용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고객이 찾아오고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고객이 찾아오고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인내심은 성공의 마지막이란 없다. 내가 했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를 장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요술 같은 주문이나 거울을 보고 예체돼도 되는 그것 따위에 의존하지 말고 거울을 보고 예체되는 그것 따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생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 대단한 비결이나 요술 같은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적인 세일즈 프로세스는 당신의 정신적 자원을 끊임없이 활용할 때 가능하다. 이해는 마지막은 없다. 성공적인 세일즈 프로세스는 돌고 또 돌아간다. 나는 세일즈를 시작하기 전인 35시간 방황을 거듭했다. 하지만 세일즈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단 몇 년 만에 최고 자리에 올랐다. 35세의 방황을 거듭했다. 하지만 세일즈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단 몇 년 만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나는 최고의 판매왕, 최고의 세일즈맨. 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다. 성공적인 세일즈는 당신의 정신적 자원을 끊임없이 활용 가능하다. 이에는 마지막이 없다. 세일즈 프로세스는 돌고 돌아간다. 나의 판매왕, 최고의 판매왕, 최고의 세일즈맨. 그리고 내게서 자동차를 산 사람은 수천 명에 달한다. 그들은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가봤다고 생각하고 미시건주 트리스 인근에 연어를 낚시해봤다고 생각한다. 또한 셀프지 공군기지 부근에 나의 이모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가봤으며 연어 낚시를 해봤고 셀프지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내가 자신들의 생활을 알고 있기에 자신들도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나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상품과 서비스다.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들은 내가 가장 좋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를 믿고 나와 거래를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아는 사실이다. 누구든 나처럼 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나처럼 세일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천재일 필요는 없다. 나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내 눈과 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고 싶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기 싶다는 육감을 믿고 있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일을 돕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명심하고 항상 스스로를 훈련시켰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일을 돕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명심하고 항상 스스로를 훈련시켰다. 누구라도 한 번 팔면 그뿐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지라드 250명의 법칙을 생각했다. 친구, 친척, 동호회 사람들, 직장 동료 등 각각 250명의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다. 이러한 법칙이 타당한 것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250명의 사람들 나에게 대해 평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평판을 전할 수도 있다. 반대로 나쁜 평판을 전할 수도 있다. 좋은 평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러한 사실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누구라도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법칙을 무시하고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차를 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나는 인생을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인생 무대에서 눈부시게 복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가 지금은 대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마침 내 일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대출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런 경우에 내가 보증 서명을 하도록 잘 설득해 볼 테니 내가 보증 서명을 잘 해줄 테니 서명을 잘 하도록 설득해 볼 테니 가장 친한 친구를 데려오라고 말한다. 친구 대출 신청에 보증을 서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사람들은 나는 보증을 서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대놓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신청서에 살펴보라고 요청한 뒤 오케이라고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가 잡을 수 있는 곳에 펜을 놓는다. 그가 거절하면 고객과의 우정에 호소한다. 그가 친구와 어떻게 낚시를 다녔으며 어떻게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어떻게 여자들을 함께 쫓아다녔는지 이야기한다. 나는 그들이 가장 친한 친구라 사이라는 사실과 그 친구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면 내 고객은 자신이 대금 지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거의 일이고 현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거둔다. 나는 그가 거절하지 못하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마침내 사인을 얻어낸다. 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냈던 밤과 열차 야직장에 화물차 안에서 자야 했던 지난 시절을 잊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지금 헨리포드 2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그로포티안쇼의 그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환상적인 욕조와 사우나가 설치된 목욕탕도 지어 놓았다. 욕실을 만드는 데만 $3,200 들었다. $3,200. $400만 원. $3,200.
400만원 달러가 들었다. 이 돈이라면 내가 세일즈하기 이전에 벌었던 2년치 수입보다 많다. 2년치 수입보다도 많다. 이 돈이라면 내가 세일즈하기 이전에 벌었던 2년치보다도 많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성공했으며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 간절히.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상당수 세일즈맨들이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나보다 더 수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다만 그들은 나처럼 모든 재능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게으르거나 작은 성과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바란다면 더 간절히 원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바란다면 더 간절히 원해야 한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다. 내 아내가 아이들을 먹일 식료품 값이 없다고 말했을 때 내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강한 동기 같은 것이 당신에게도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장모님이 사실 곳을 마련해 드리고 장모님이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캠핑카를 가지고 싶다거나 파리 여행을 가고 싶다는 소망도 있을 수, 아니면 캠핑카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아내가 아이들을 먹일 식료품값이 없다고 말했을 때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강한 동기부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장모님이 사실 곳을 마련해두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파리 여행을 가고 싶다는 소망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은 당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간절히,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이 당신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이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 만나는 상대마다 그들이 내게서 물건을 살 경우 내 소망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라. 만나는 상대마다 그들이 내게서 물건을 살 경우 내 소망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누구에게 왜 좋아하고 누구를 왜 싫어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서는 어째서 물건을 사고 누구에게서부터 어째서 사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뭔가 살아갔을 때 느끼게 되는 불안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러면 고객이 당신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갖는지, 고객이 당신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겁을 먹었을 때 경우 어떤 친구를 찾았는지 생각해보고 스스로 그런 친구들이 되도록 노력해. 당신은 고객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게임이고 연기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실제 모습이기도 하다. 당신은 일을 하는 동시에 실제로 고객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와 보링을 치러 가야 한다거나 당신의 집에 그를 초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친구가 아니다. 하지만 고객을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할 수 있다. 고객은 당신이 처음 찾아올 때 겁을 먹게 마련이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은 없고 오직 당신이 자신에게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곧 벌어질 일에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당신이 자신을 배려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당신은 듣는다. 그는 이야기하고 당신은 듣는다. 오래지 않아 그는 당신을 충분히 신뢰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당신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지금까지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시키려 노력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노력했다. 이건 위로하는 말이 아니다.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드는 일도 아니다. 나는 세일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일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일하는 시간과 일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세일즈맨에게는 세일즈란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매 순간 스스로 원하는 바를 상기하며 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일을 바라봐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은 아이디어 방법을 나에게 일하니 당신에게도 일하였음 확신, 세일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일하는 시간에 대해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세일즈란 세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매 순간 스스로 원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보다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시도해봐야 한다. 무엇이 자신에게 효율적인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지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이 중에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다. 이 중에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세일즈맨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우느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말한 방식들이 자신에게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리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내 방법을 취하여 자신에게 맞게 변형하고 개발한다.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분야에 일하지만 나의 방법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변형하여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접목시키고 있다. 부티크라는 소규모 사업자가 이는 옷과 여러가지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상점인데 이를 보면 사람들이 개인적인 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배려해주는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입고 되었을 때 알려주고 자신이 생일과 간임사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배려해주는 사람에게 구매하기를 선호한다. 어떤 물건을 팔고 있더라도 부티크 스타일로 판매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팔고 있는 물건이 부티크
소규모 사업체, 이는 옷과 여러가지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상점. 이를 보면 사람들이 개인적인 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자신에게 비례이기는 사람에게서 구매하기를 선호한다. 어떤 물건을 팔고 있더라도 부티크 스타일로 판매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중요한 건 당연히 팔고 있는 물건은 무엇이냐도 아니고 어떤 종류의 상점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당신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진부한 조언이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언이기도 하다. 컴퓨터와 셀프 서비스가 유행하는 세상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하는 세일즈맨은 영웅이자 친구로 여겨진다.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런 말을 해야 한다. 당신에게 와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아이들을 키우거나 유럽 여행을 하거나 모터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와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아이들을 키우거나 유럽 여행을 하거나 모터보트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를 명심해야 한다.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무인치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책에서 마지막이 없다. 이야기는 끝이 없고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시작할 때마다 씨를 뿌리거나 대회전 관람자에 대한 사람을 앉힐 때마다 조금씩 더 풀어다오져야 하며 씨를 뿌릴 때마다 대회전 관람차에 앉힐 때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이 벌면 팔수록 더 많은 즐거움과 수입을 갖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즐거움과 수입을 갖게 될 것이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네가 배우고 행했던 방법들은 귀담아 듣고 배운다면 당신이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우선 보다 나은 세일즈맨이 될 것이며 당신의 일과 당신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세일즈 최전선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자. 첨단 전자통신과 원클릭 이비즈니스가 빛을 발휘하는 21세기에 화려한 세계에서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악수를 하는 세일즈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일즈 전장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조 지라드부터 만나라. 신화가 된 세일즈맨. 조 지라드의 세일즈 성공 테크닉. 고객이 250배가 되는 지라드 250의 법칙. 명함을 300% 활용하는 명함 마케팅 기술. 고객을 아군으로 협력자로 전환시키는 기술. 신규 고객, 기존 고객이 줄을 짓게 만드는 대회전 관람차 세일즈 기술. 고객의 DM을 확실히 있게 만드는 기술. 마지막에 망설이는 고객을 확실히 내 편으로 만드는 굳히기 기술. 나에게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다. 1% 가능성에서도 인생의 성공을 본다. 12년 연속 미국 최고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선정된 조 지라드는 단순한 자신감 이상의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굳이 세일즈맨이 아니더라도 계속되는 실패로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 지라드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US 매거진. 자동차 세일즈맨의 흥미롭고 신비하기까지 한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 채턴과 뉴스프리 프레스. 한번 손에 잡으면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인 이 책은 자동차에서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을 팔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세일즈 초심자나 경력자 모두 이 책으로부터 날카롭고 귀중한 조언을 얻게 될 것이다. 노먼 빈센트 팔 저자.
조지라드는 가장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인물이다. 1% 가능성에서도 성공의 실마리를 찾는 그 사고방식은 당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로부터 도움을 얻었다. PM, 노벨, 보드자동차 세일즈 매니저. 조지라드는 세일즈 업계의 마켈란저요. 타이거 우즈다. 나는 세일즈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세일즈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해리 백워드,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 저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세일즈맨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판매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립 알벨, 로드러너, 시대의 경쟁 공통 저자. 이상으로 일주일 만에 세계 최초 판매왕 조지라드 최고 하루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